흐름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제 우리도 갈 때쯤에는 이 IPO로 갈 것이다. 우리 회사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현재 문제 제기가 어떤 거냐. IPO라는 것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판매한 XRP 판매량이 제로라고요. 제로. 리플 IPO 이 이슈가 상당히 논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XRP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요.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유튜브, 트위터 싹 다 뒤져서 또 한 근거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우선 우리는 이걸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 뭔가 미래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가까이 갈 뿐이죠.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죠. 미래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모아놓아도 여전히 파편적인 것 완벽하지 않습니다. 파편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결론을 무슨 말을 잘못 썼는데 명확한 결론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리플 현재 IPO에서 가장 알고 싶은 건 바로 이거죠. 리플 IPO를 하면은 결국 XRP 코인이죠, 코인. 그죠? 리플은 리플 사가 지금 IPO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사의 주식에 대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현재도 주식이 있어요, 리플 사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에 지금 뭐 리플 사 주식을 뭐 올리겠다라는 지금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태까지 리플 사가 존재했었던 게 XRP를 팔아서 매던 뭐 1원 할 때부터 뭐 0. 몇 원 할 때부터 팔아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리플 사가 왔는데 그럼 지금 SRP 홀더 지금 버리는 건가? 그렇게 되면 SRP 가격이 뭐 내려갈 수 있지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 지금 논란이 되게 많죠. 우선 여러분 IPO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O라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뜻으로 기업 공개,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 올려서 거기 상장을 하면은 그 IPO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O를 하면은 리플사는요. 지금보다 사실 더 투명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IPO라는 의미가요. 기업 공개란 뜻이기 때문에 현재는 리플 그 회사가요. 뭐 지금 뭐 쿼터별로 분기별로 레포트를 올려놓고 있죠.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IPO를 하면요.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있어서는 더 귀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더 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겠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도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SE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얼마나 그 깐깐합니까? 게다가 리플이 회사가 본사가 다 저기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 주식 상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더 구체적이고 정말 더 엄격하게 앞으로도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IPO를 뭐 할 거다. 지금 그런 말로 우린 들리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1단계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 XRP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만 생각한다면 기업 공개를 해버리면 리플사 입장에서 현재 손해죠, 여러분. 그냥 XRP 가격 엄청나게 펌핑시켜서 매달 10억 개씩 나오는 거 다 고지고대로다 팔아버리면 리플사가 그게 더 유리하죠. 근데 왜 굳이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기업 공개를 해서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불편하지만 XRP 판매하는 것도 더 왜 이걸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더 세세하게 적어야 될 텐데 이유를. 그렇다면 이제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XRP도 팔고 리플사 주식도 팔아가지고 정말 전 세계 대규모의 큰 사기를 치겠다는 건데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대규모 은행들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은행들
그리고 뭐 파트너십 맺는 것과 지금 시리즈 C 투자까지 갔는데, 과연 그 사기를 칠 거라는 것을 투자를 할 때 감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자보다 후자가 가능성이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왜 갑자기 IPO라는 말이 나왔나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갑자기 IPO 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애플 지금 홀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갑자기 IPO 이러니까 IPO 딱 꽂혀가지고 지금 막 난리인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일단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여러분 IPO 지금 해가지고 막 이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막 머리 막 싸매고 있죠. 그런데 이 IPO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것은 충격적이지도 않고요, 새롭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왜 이런 IPO란 단어가 갑자기 이슈가 됐냐면요,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보시다시피 IPO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즉 IPO가 이것은 회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진화다. 심지어 이번 연도에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냐? 여러분 얼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리플 저기 유튜브 따로 있죠, 채널. 리플 유튜브 채널, 여러분 스캠 채널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공식 채널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의 직원입니다. 리플의 그 중역인데, 이 사람은 현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고요, 리플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니그램에서도 현재까지 보드 옵저버로 있고요. 빗소 알고 계시죠? 멕시코의 그 거래소 빗소 뭐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에서 빗소 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거기서도 보드 멤버로 현재 이사회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 뭐 와튼스쿨, 유명하죠. 이 와튼스쿨에서 개공 교수로도 있고요. 사실 와튼스쿨에서 MBA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나왔고 상당히 초엘리트, 그냥 세계의 그냥 초엘리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재 리플 직원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아주 중역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공식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오케이, 아주 오케이다, 불리시하다. 하지만 페이먼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서 만약 스타벅스 가서 비트코인 결제한다고 하면 그 커피는 다 식을 것이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아주 좋지만은 그걸 이제 페이먼트, 지불 수단으로 했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선 비트코인 그 뭐 지불도 안 되고 너무 느린데 누가 하냐. 비트코인 역할은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페이먼트의 시장은 다른 코인이 담당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트위터에서. 자, 그래서 1개월 이제 뭐 그 정도에 우리는 IPO, 그러니까 이 크립토, 블록체인 이 세계에서의 IPO를 볼 것인데, 즉 리플사는요, 아주 먼저 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아주 늦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즉, 이 흐름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제 우리도 갈 때쯤에는 이 IPO로 갈 것이다, 우리 회사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계에서 리더 쪽으로 갈 것이다. 리딩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발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트위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IPO라는 것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드 펀딩 밑에 제일 보이시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 IPO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다. 시리즈 C까지 현재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 12월에.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리플 시리즈 C 2억 달러 투자 유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왔던, 기억하시죠, 여러분? 12월에 나왔던 겁니다. 시리즈 C 투자로 2억 달러를 모았다. 우리 돈은 한 2천억 원이죠. 그 정도 되겠죠. 자, 대체 자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테트라곤을 비롯해 일본 SBI 홀딩스, 벤처캐피탈, 라우트, 66벤처스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 투자회사가 참여할 때
올해 1월 리플 재판, 리플사의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리플 XRP와 리플 회사의 증권이 서로 믹스가 되지 않고, 이제 다시 얘기해서 리플 XRP가 증권형 토큰으로 가면은 더 불리해지겠죠. 지금 그래서 그 고소에 대해서 이 투자 회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 다 재판하는 거 알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확률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그 투자를 했던 겁니다. 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고요. 또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넷 회원사가 3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송금업체 머니그램 지분 약 10%를 5천만 달러 인수하는 거래도 성공리에 마쳤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즉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리플은 지난 3분기에 자체 암호화폐인 XRP 판매량을 대폭 줄였다. 2분기에 2억 5,151만 원치를 팔았는데 작년 3분기 6,624만 달러로 급감했다. 여러분, 2분기와 3분기가 더 급감한 거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이따 4분기 것도 보여드릴게요. 3분기 대비 더 줄였습니다. 이 현상과 리플의 현재 그 IPO의 그런 언급사항과 만약 계획이 있다는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 연결 지었을 때 어떠한 지금 이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고 가실게요. 리플 홈페이지입니다. 리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누구나 4분기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분기 보고서에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일 위쪽에 표만 보시면 됩니다. 세일즈 서머리, 세일즈 판매 요약이죠. 여러분, 3분기, 4분기 보고 계십니다. 자, 기사에서 아까 뭐라고 했나요? 기사에서 3분기가 6,624만 달러로 급감했죠. 원래 2억 5,151만 달러인데 거의 지금 5분의 1 수준으로 3분기가 이만큼 급감했잖아요. 6,624만 달러로요. 여러분, 6,624만 달러에 보고 계시죠? 4분기는 얼마만큼 더 급감했나요? 이거보다 더 급감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1,300만 달러로 급감했어요. 그러면 2분기 대비 이거 지금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 건가요? 지금 거의 20분의 1만큼 지금 줄어든 거죠, 그죠? 그만큼 세일즈를 지금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XRP 판매량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왜 또 매달 10억 개 나와가지고 다 팔린다. 아직도 그런 말 돌고 있잖아요. 차라리 전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게 더 낫다. 제가 개인적인 저도 XRP 홀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팩트가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 뭐 매달 10억 개씩 풀어서 시장에 다 풀어버린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3분기 6,624만 달러 대비 1,300만 달러로 4분기 XRP 세일즈가 급감했죠.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이거 글로써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리플사는 앞으로 프로그램 세일즈를 계속 이제 멈출 겁니다. 프로그램 세일즈가 뭔데? 이게 대체로 여러분 거래소에 나가는 세일즈예요. XRP 세일즈예요. 4분기 보셨죠? 제로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판매한 XRP 판매량이 제로라고요. 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프로그램 판매량 제로 만들면 그 다음 어떻게 팔 건데, 초점을 맞출 거다. 어디에? only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over the counter, 즉 OTC 세일즈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소수의 전략적인 파트너와 함께 XRP 그 유틸리티, 리퀴디티, 유동성을 갖다가 더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곳과 긴밀하게 소수의 파트너와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특정한 지역,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매하겠다. OTC 세일즈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지금 리플 4분기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리플 4분기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에스크로에서 보실게요. 그럼 몇 억 개가 팔렸냐? 4분기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이죠. 4분기 보고서니까 이 3개월에 대해서 그러면 각 달, 각 월에 10억 개씩 풀렸으니까 총 30억 개가 풀린 게 맞죠? 그래서 30억 개 XRP가 에스크로로부터 풀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12월. 작년 12월이에요. 10억 개 나왔는 거를 다시 10억 개 그대로 에스크로에 다시 들어가 잠겼어요. 한 톨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12월에 또 팔아가지고 가격 떨어졌다. 그런 말 항상 계속 나오죠. 내비두십시오. 진실은 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 보고 계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시리즈 C 투자 다른 모양의 형태인데요. 이제 라운드 A, 라운드 B, 라운드 C까지 리플사에 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 상장을 놔두고 있죠.
그래서 투자의 단계가 이제 갈수록 점점 이제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IPO 단계까지 이제 간다. 이제 만약 곧 간다 했을 때 리플사가 받는 돈은 지금보다 더 많겠죠. 그죠? 3천억 원보다 이제 더 많겠죠. 몇 달러 받았다고 하는데 CGC에서는 이제 IPO 단계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들이 리플사로도 유입이 되겠죠. 우리가 자료를 한번 쭉 현재 리플사의 그 상황하고 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현재 문제 제기가 어떤 거냐. 리플사가 IPO라면은 개인들은 리플사 주식을 살 것이다. 리플 주식을 사지 왜 XRP를 사냐. XRP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 즉 XRP 투자하고 리플사 투자 두 개 다기 때문에 투자가 분산이 된다. 이것은 마치 하드포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근데 좀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요. XRP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XRP 코인 자체가 리플의 주식처럼 여태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이란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과 빗대어서 여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팔아서 리플도 뭐 XRP를 팔아가지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이걸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전혀 이전에 없던 거기 때문에 되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혼돈하기 쉽고. 근데 또 리플 뭐 주식을 또 하겠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주식이랑 뭔 상관이냐? 무슨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XRP라는 것이 온디맨드 리퀴디티, 즉 이것이 하나의 그 블록체인 상에 쓰이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쓰이는 가치 저장이 가치 이동의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사의 주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리플사 지금 주식을 만든다고 하니까 두 개로 지금 이게 쪼개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지금 리플보다 시총이 더 큰 곳이 있어요. 더 큰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도 IPO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스닥에 넣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죠?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해외 유튜버의 이제 트위터 홈페이지인데, 이분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아니, XRP하고 리플 IPO를 그렇게 지금, 리플 IPO를 하면 XRP 그 코인에 영향 간다고 그렇게 너희들 주장할 거면은, 이거 진짜 웃기다. 어? 비트코인 최대 업체, 비트메인. 이 IPO 한다고 2018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제기를 하지 않았냐. 기사예요, 이거. 이게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8년 6월 28일에 나온 기사예요. 비트메인이라는 곳이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51% 이상 가는데 비트코인은 왜 영원으로 안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리플사. 물론 리플사 이전에 XRP가 나중에 간단히 생각할게요. 자,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XRP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죠? XRP 위에 뭡니까? 리플사가 있죠. 리플사. 비트코인의 그 가장 지금 51%, 한때 51% 넘었던 곳, 비트메인이잖아요. 자, 똑같이 비트코인 최고라는 곳이죠. 비트메인은. 리플은 XRP를 에스콜에 잠갔다 이제 팔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지금 IPO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안 떨어지냐고요.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추가적인 또 이야기인데 2020년 이제 리플사에서 트위터에서 제시한 이제 비전입니다. 그동안 이제 ODA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중동, 라틴 이쪽에 앞으로 이제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코리도를 2020년에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US 달러 가장 많이 쓴 통화 유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거고요. 그 사이에 리플이 XRP가 역할을 하겠다. 수소 거래소 많이 보셨잖아요. 이 거래가 요즘 활발하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거래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다. 이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금액이 엄청 많은데 수수료 떼이는 게 엄청 많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리플, XRP, ODA 서비스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시장을 지금 밀고 있죠. 자, 여러분, IPO 관련 논란, 오늘 좀 이 부분 결정탄이 익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듣고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비트메인이 상장한다고 지금 비트코인이 박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파는 곳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메인 주식을 사야 되지 왜 비트코인을 왜 삽니까? 이상하죠? 전후가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이게 왜냐면 XRP가 생기고 나서 리플사가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생기고 나서 비트메인 회사가 생긴 거예요. 회사의 배경 같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리플 IPO가 많이 됐을 때 어떻게 되실 건지, 그 나머지 퍼즐의 한 조각은 여러분께서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리플 IPO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